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은 해인 청천백일의 광명으로 우리 민족이 창조한 인류 시원 문명인 발해 문명이자 신선도인 홍익인간 광야사기로 신명 개벽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74회 주제는 한민족 해방 남북분단과 통일입니다. 여기서 홍익인간은 인간의 이상형으로 깨달음을 얻어 사람을 널리 크게 돕는 사람을 말하고, 광화세계는 세계의 이상형으로 광명이 꽉 차서 어두운 곳이 없는 사회 완성을 뜻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왕검 당군께서 호시조선을 연 이래 반만년 대륙민족의 영광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우리 국민들은 일제의 압정에 시달리면서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한반도는 물론 만주, 중국, 세계 각지에서 민족 독립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 한민족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민족 독립투쟁을 해온 그런 국민들의 노력과 세계사의 변화로 독립을 맞이하기는 했으나, 국제관계로 인해서 남북이 분단되는 그런 비참한 한 면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셨던 김구 선생은 미국 OSS군과 어울려서 한반도로 진격하려는 광복 독립군을 편성해 가지고 움직였는데, 그것이 중국과 미국에는 알려졌지만 다른 나라에게 널리 알려지기 전에, 승인을 받기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돼서 김구 주석께서는 아차 싶었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독립군이 한반도에 좀 들어오고 진격하고 세계적으로 대일 참전이 이렇게 승인받고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그런 분단이 없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방이 되자 한반도에는 남쪽에는 미군, 북쪽에는 소련군이 점령해가지고 진주하게 돼서 그 분단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국제관계를 좀 살펴보면은 1943년 12월에 미, 중, 영국의 대표, 그러니까 루즈벨트, 장개석, 윈스턴 처칠이 만나가지고 카이로 회담을 하고 카이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디우 코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가 된다. 그런 것을 약속을 했고, 그 후에 얄타 회담이나 테헤란 회담 이런 것을 열었는데, 그때 그 테헤란 회담에서 신탁 통치안이 그 미국의 제안으로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그 왕이 항복 선언을 하자 우리나라의 안에서는 건국 준비위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중도파의 여운홍, 안재홍, 김병로 이런 분들하고 그 공산당의 박헌영, 이강국 이런 분들이 함께 해서 건준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12부 1국, 전국 145개의 인민위원회가 설치됐는데, 다만 민족 보수 우파인 고아 송진우 선생 계열은 참여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건주는 한반도에 점령한 그 메가더 태평양 총사령관, 그다음에 하지 점령군 사령관, 그다음에 아놀드 미 군정청 장관, 이런 사람들은 건준도 인정을 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을 하지 않아서 애석하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군이 그 한국에 와서 점령을 하고 미국이 지배하게 되니까 그 1946년 12월 12일 과도 입법의원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친일파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겉빛단리라고 그래가지고 전광영 교수가 쓴 책에 그런 게 있는데, 일본이 강하면 일본에 붙어먹고 미국이 강하면 미국에 붙어먹고 소련이 강하면 소련에 붙어먹는 이런 좋지 않은 풍조가 생겨서 우리나라의 어느 부분 고질병이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소의 이러한 대립 갈등은 콜드워라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그 냉전 체제가 되고 또 매판 자본을 형성하면서 귀속재산이나 농지 개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게 됐죠. 그래가지고 1953년 미국 자본중심 체제가 서면서 양키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1945년 12월 27일 미영소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려서 거기에서 한반도에서 임시정부와 또 신탁 통치안을 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가지고 반탁운동에 앞장서고 또 차안탁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많은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유엔 총회의 결의로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하기로 해서
제1회 우리나라 총선거가 실시돼서 국회의원을 뽑게 되었죠. 유엔 감시하에 50 총선거를 실시한 건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 정치에 참여했지만 김구 선생이나 이쪽은 참석을 안 하고, 또 좌익계통은 또 참석할 수가 없게 하고 했죠. 그 이전에 전전회에 부터 얘기가 있어가지고 평양에서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김일성, 김두봉 이런 네 명이 사자 회의를 해가지고 반정 수립을 논의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미소에서 인정을 안 하고 또 남북에서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그래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1947년에 여운형 선생이 피살당하고 김구 주석은 50선거에 참여를 안 했을 뿐 아니라 49년 6월 26일 집권 세력의 사주를 받은 안두희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러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헌법이 제정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국회의장을 처음에 이승만 박사가 하게 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부통령으로 이시영,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의 이범석, 외무부 장관의 장택상, 문교부 장관의 안호상, 안호상 장관은 교육 이념으로 지금 얘기하는 홍익인간 강화세계를 이념으로 하는 그런 정부가 서게 돼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출범이 된 거지요. 그때 국회의장은 신익희 선생이었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은 가인 김명로 선생이었습니다. 반면 북한 쪽을 보면은 1945년 8월 8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일주일 전에 태평양의 부동항을 탐내는 러시아가 대일 참전을 하게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승전국으로 큰 소리를 치게 돼가지고 만주 청진을 거쳐서 8월 16일 날 원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차코프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륙을 하고 민정장관 중심으로 해서 소비에트형 군정을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총독부 체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되 건준이 만들었던 인문위원회를 수용해가지고 다스리면서 친일파를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45년 10월에 도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12월에는 북조선 보안대를 설치하고 46년 2월에는 임시인민위원회를 하면서 3월 23일 날 20개 정강정책을 해서 사람의 기본권과 8시간 노동제도, 남녀 동능권 이런 것을 확립하면서 빈농가 농업노동자 중심으로 농촌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대지주의 땅을 44,000명 걸 무상몰수해 가지고
빈농가 농업 노동자 중심으로 배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34개의 공정과 기업체를 국유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조만식 선생 같이 그런 국민들의 지지를 받던 분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어쨌든 1948년 남쪽에서 50총선거를 하고 8월 15일 날 국가가 서게 되니까 북쪽도 1948년 8월 15일 해주에서 최고 인론회의 대의원회를 열어서 9월 3일 날 북쪽도 헌법을 제정을 하고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으로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바탕 밑에서 통치를 해나가게 되는데, 처음에 내각 부수상은 홍명이고 외상은 박헌영, 부회상은 이강국, 그다음에 보의상은 최영건, 그리고 허가일하고 소련계통의 그런 분도 그런 장관에 임명이 되고, 최고회의 인민위원회 의장은 김두봉 선생이 맡았습니다. 나중에 6.25 사변이 끝나고 박헌영, 이강국, 허가이 이런 사람들은 숙청이 되었다,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15 해방이 되고 남북에 분단된 남북분단 정부가 서고 남한국 북조선이죠. 1950년 6월 25일 북조선이 남쪽을 쳐들어오게 돼서 동족 상잔의 그러한 민족의 최대의 비극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해방된 이후로 76년이 지나도 민족 간의 이질감은 짙어지며 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어도 통일을 이루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6.25 사변이 끝나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그러자 1960년 4.19 혁명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대학 교수단이 4월 25일 날 데모를 하고, 그러므로 이승만은 하야를 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각제 헌법이 돼서 2대 대통령의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돼서 경제 개발 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해가는데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가 반민주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왔죠. 헌법에 위반 일이니까. 다만 박정희 장군은 새마을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로 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서 한국 산업화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그 박정희의 그런 독재와 이런 것을 보고 시해하는 사건이 터지고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는 동안에 광주에서 5.18 민주화 투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노태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러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 세계에 드물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그런 뛰어난 우수성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국내외 갈등을 겪고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컸던 것은 4.19 4월 민주혁명이고 그다음 5.18 민주혁명 투쟁 이런 것도 많고 또 87년도 민주화 투쟁 또 88 올림픽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 4강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IMF 터졌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금모기 운동을 해가지고서 국가의 위기를 벗어나는데 전 국민적인 단합을 보여주는 그런 민족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일 월드컵 축구 때는 붉은 악마의 원조 치우천왕이라고 해가지고 붉은 유니폼을 입고 700만 명이 모여서 민족의 단합을 보여주었고 또 촛불혁명을 통해서 또 그러한 민주화의 역사를 쌓아가지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현재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와 있는데 그동안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긴 했지만 통일의 특별한 진척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6.25 사변을 일으켜서 민족 상전을 가져오긴 했지만 또 천리마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런 전제주의 체제 하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대에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기도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었지만 결국은 한쪽으로는 또 세계의 핵 보유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역사의 조류에 맞지 않게 김씨조선이 돼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한민족이 주체성을 가지고 민족 대통일로 가야 될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만년 대륙민족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은 우선 한민족 대통일을 위해서 평화적인 대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세계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한 세계적인 재앙에 휩싸였는데
이것은 지구의 일련으로 보면은 선천 상극 시대라 거대한 어려움을 겪고 후천 상생 시대를 가야 됩니다. 그때의 세계 문명을 리드할 것은 지적인 위치로 동부 간방에 있는 우리 이 하늘 밝게 문명적인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의 평화 세계를 이루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민족이 지금 띠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시원 문명인 밝게 문명서부터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세계화되어 있고 세계에 알려져 있고 세계가 K-팝을 비롯해 가지고 BTS 조수미라든지 또는 그 골프, 태권도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그러한 한민족뿐 아니라 세계를 하나의 평화 세계로 가는 그래서 하나의 세계 연합 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러려면은 그러한 장소로 백선을 중심으로 한 삼수갑산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나 동북아 해상의 평화의 중심지인 제주도나 이런 곳에 유엔을 발전적으로 해체시키고 세계 연합정부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오늘 74회는 한민족 해방 남북분단과 통일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